윤석열이 총선 170석 만들 거다라는 발언에 맞춰서 국힘당이 총선 준비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국힘당에서 하는 발언, 윤석열이 하는 발언들이 모두 다 지금 한 궤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준비했었던 거는 입시 발언을 했었던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왜 교육 문제를 건들지? 네, 저도 왜 이렇게 벌집을 쓰실까? 가만히 있으면 반이나 가는 문제인데. 그리고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친 발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급한 발언을 보여줬는데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영어 유치원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유치원이 사실은 영어 학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유치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영어 학원으로 정정을 하는 이제 법 개정, 이런 제재,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 상당히 사교육에 엄청 큰 그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논술, 구술 등 대학별 고사나 각 학교의 수행 지필 평가, 자사고, 국제고 전형도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하겠다. 그리고 교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중학생용 EBS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겠다. 공교육 내에서 보충 지도를 받고 튜터링이나 방과 후 교과 보충 지도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돌봄을 위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학교 방과 후에 예체능 프로그램 확대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대비 가능하도록 이음학교를 운영했다. 이런 대책들이 발표됐거든요. 근데 이 입시 발언이 지금 고3, 고2에게는 매우 윤석열을 반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지만 사실 그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사교육이 상당히 부담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차근차근 해결이 되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면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청사진을 그리고 어떤 교육제도의 개혁, 거기에서의 인기를 얻기 위한 시도, 이런 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구현되는 과정에서 잘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뜸 킬러 문항을 킬해버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짜여진 각본대로 윤석열이 연극을 하지도 못하는 지금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논란이 커지게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정책적 비전이 누가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의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은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가 편한 방식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사교육계의 세무조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윤석열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 사교육계를 평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질 텐데, 이것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교육 제도의 개선으로 보인다기보다는 검찰 독재의 어떤 폭주라고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교육과 관련해서 고민이 큰 학부모한테는 윤석열의 입시 정책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전혀 의도가 없고 이거 잘 해결할 게 아닌 걸 알고 독재고 이런 방식도 문제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지만 뉴스를 잘 안 보고 잘 모르는 국민들은 영어 유치원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런 걸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영어 유치원 대신에 그 영어를 가르칠 다른 교육 시스템을 찾아야 되는 거네? 사실 이렇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영어 대학을 학원이 가는지, 존재하니까요. 네, 입시 수능을. 네. 근데 그건 결국은 그 담보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교육 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영어 유치원을 폐쇄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진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네. 그게 사라짐으로써 새로운 걸
부담이 학부모에게 가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뭐 의도한 대로 지지율 상승으로 갈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다른 것들도 좀 국힘당의 지금 총선 전략으로 비춰지는 것들 몇 개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약과의 전쟁, 뭐 주가 조작 강력 처벌하겠다 이런 식의 좀 민심을 얻고 싶은 발언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마약 관련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미국의 이런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약 좀비 영상이라고 한 1년 전쯤에 필라델피아 그 거리에 마약이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영상이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마약 현상의 실태를 알려주고 충격을 자아냈는데 SBS에서 그 영상을 최근에 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재를 갔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이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젊은이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끝에가 딱 한 30초 정도가 그런 게 붙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마약은 과연 아, 안전합니까? 맞아. 지금 미국처럼 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맞아, 개선해야 맞아. 합니다. 이런 식의 문구가 이제 붙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의도 자체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데서의 어떤 밑밥 작업을 하고 있는 거구나. 여론 형성에 언론이 동원된 것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검찰의 전문 영역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낙연이 입국했죠. 네. 네. 이낙연 입국도 총선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인물로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낙연 지지자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김태형 심리학자 선생님이랑 이낙연 심리 분석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 1년 전에 그 엄청 히트를 쳤거든요. 아 근데 요새 다시 돌더라고요. 저도 받아봤어요. 왜냐면 제가 다시 올렸거든요. 재방송이라고. 이제 이낙연 입국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낙연 한테 아직도 속는 분이 있을까봐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낙연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취지로 다시 올렸는데 네. 거기 앞에 이제 이낙연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발언을 했었나 봐요. 1년 전에 그랬었거든요. 그 상황을. 네네. 이낙연의 그랬더니 지지율이 갑자기- 무슨 상승하고 있냐면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낙연 지지율을 올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좀 억울하네요. 아, 빨리 해명은 네. 그냥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낙연이 입국해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네, 뭐 국민이 괴로운 시기, 나라가 어지러운 시기, 자신의 책임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우, 진짜. 이제 DJ 묘역 참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이낙연이 지금 정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모두가 다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중심의 개혁성이 강한 민주당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견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지난주 토요일에 행진의 날 촛불행동에서 했었는데 네. 저희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아현역에서 갑자기 합류하신 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뛰어들어와가지고 제가 들고 있던 훌라후프 그 피켓을 뺏어가셨어요. 네. 제가 들겠다면서. 그러시더니 그분이 막 적극적으로 행진에 참여하시다가 쉬는 시간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이 입국을 했는데 상당히 자기는 좀 위기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낙연이 더 이상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호남 출신의 새로운 인물을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낙연이 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상당히 하셨고, 그거에 대한 경계심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낙연과 관련된 이제 설이 하나 있는데 양희성 목사님 얘기해 준 겁니다. 네, 이제 책임을 이제 떠넘기고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랑 경선에서 졌을 때 네. 이낙연계 사람들이 이낙연과 차라리 윤석열을 당선시키고 2년 만에 탄핵을 시키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이낙연 비서실장이었나요 그때? 그 사람이 윤석열 지지 선언하면서 정운찬인가? 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주변에 주요 인물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고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상당했어요. 굉장했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라고 만들어졌던 페이스북 그룹들이 이제 나중에 이낙연을 지지하는 네. 그룹으로 바뀐 다음에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이 다 그런 분탕질을 치는 글들이었거든요. 그쵸.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된다. 이재명이 될 바에야 윤석열이 당선되는 게 낫다. 이런 글들이 집중적으로 유포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낙연 당대표라든지 당직자들이 거기에 개입해 있었는가, 연결고리가 있는가는 상당히 밝혀야죠. 심각한 문제이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가짜 뉴스를 처음 꺼낸 게 이낙연 아닙니까? 네. 그 이후로 하나도 책임을 안 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언제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다 생각했냐면 경선 끝나자마자 미국에 간다고 네, 맞아요. 하면서 대선 기간 내내 도와주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한마디 언급도 안 했어요, 그 사람.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낙연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경선에서 패배를 했으면 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당의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게 돕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예의죠.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민주당 안에서 경선을 한 거지 민주당과 다른 당이 경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선 패배에 승복을 하고 이제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집중을 시켜줘야 되는데 홀라당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분탕질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관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내버려 둔 데에는 분명 책임이 있다. 이낙연 네. 당시 후보는 이런 생각이 못다한 듭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이 정말 황당한 거야. 하나도 지질 않았다니까 책임을. 근데 그치. 뭘 못다했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책임을 지라고 지금 이낙연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황당한 아니요, 거예요. 저는 요구합니다. 전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낙연을 책임지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낙연이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어떤 정책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 아니요, 있겠죠. 이재명 그 대선이 이렇게 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저는 역할을 주고 싶지 않아요. 뭐 책임이고 나발이고 다 질 필요 아니, 없으니까 다시 복귀를. 그 책임은 떠나는 거죠. 정계를 떠나셔야 돼요. 자기 사익 군단을 만들지 말고 책임을 지려면은 국민들을 배신한 거잖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 보통 책임진다라고 하면 끝까지 자기 어떤 뭔가를 이렇게 지고 풀어내고 이런 걸 책임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방금 맹금님 얘기 들으니까 이낙연은 떠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면 제일 좋겠네요. 정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책임하죠. 사익 추구형이죠. 자기의 명예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 서슴지 않아 하죠. 그러고 자기가 한 거 아닌 척하죠. 네. 아주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대장동 얘기도 진짜 나왔는데 거의 국힘당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죄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거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자, 네. 제3지대 창당, 요 얘기는 뭐 안 하겠습니다. 뭐 양항자를 뭐 위시로 한 정당 창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조정훈이 갔더라고요. 그 네. 아침엔 진보 저녁엔 보수. 네네, 딱 맞더라고요, 서로. 뭐 또 이념 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정의당에서도 삼지대 네, 그 정당 넘어갑시다, 창당 이런 얘기가 그거는.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네. 자, 지금 그래서 그 윤석열이 170석 하겠다 하면서 거의 후보 명단들이 다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보도들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거의 40석 가까이가 이제 공천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고 김기현이 검찰 공천 없다, 네. 윤 대통령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글은 괄호가 지금 쳐져 있다. 현직 검찰 공천은 없다.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검찰은 아니게 되는 거니까 옷 벗으면. 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공화국 그 측근으로 이 170석을 채우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근에 주가 조작 이거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실의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 정도는 거의 지금 확정인 것 같이 얘기가 돌고 있다고 네. 하고. 왜냐면 지역명이 다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 안에 수석급 참모들 출마도 예정이 되어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갑자기 막 자신의 고향에 막 출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안 가는 곳인데 갑자기 충남 홍성 예산에 자주 출몰하며 출마설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이 지금 청와대 앞에 매일 용산역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회견하고 그런 데를 돌아다니셔야지. 네. 어딜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복 전무수석 기억나시죠? 네. 이게 적폐 범죄 일람표가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일단 이름을 외웠어. 이진복이랑 석동현. 제가 석동현! 걔는 아시죠? 7일 망언했던 자. 이자가 지금 선거 외곽 조직을 꾸리고 다닌다는 게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적폐 일람패 아니었으면 이름 다 까먹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170석 발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시 그렇죠.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이제 공천에 개입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이야기가 새어나왔을까? 이게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라고 하는데 노출이 된 거잖아요. 왜이가 생각해 보면 너무 자주 얘기해서. 아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러네요. 친구들한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170석 170석. 그럴 수도 있죠. 아 이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거구나, 흘리는 거구나. 지금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으로 공천을 꼭 줘야 하고 그런 친일 부대로 170석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그런 판을 짜고 있다. 이런 네. 기류를 지금 국힘당 내에 흘리고 어떤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170석 가당키나 합니까?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 같아요. 170명 출마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검찰이 혹시 170명 준비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지금 검찰이랑 윤석열 측근들로 이루어진 인사 때문에 지금 국힘당의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현역 의원 지역구까지 지금 다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힘 안에서의 반발 조치. 그러니까 내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상당히 상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지역구에 엉뚱한 검찰 출신 안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도 비교적 친윤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충성스러운 부하를 갖다 안 치겠다고 하니 어떻게 반발이 안 들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장제원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출마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돼. 왜 이렇게 목숨 걸어요? 아이, 진짜 국회의원의 미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지금 총선 전략을 국힘당이 전반적으로 다 짜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그리고 네. 그 뒤에 이제 후보 준비, 후보군 준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